나는 바보였어요. 그 사람을 믿지 못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이것은 한 러시아 여성이 남편 앞에서 오열하며 한 말입니다.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온 23살의 젊은 여성. 모스크바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진 그녀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보니 현실은 상상과 너무 달랐어요. 드라마에서 본 화려한 강남이 아닌 서울 외곽의 좁은 반지하. 대기업 직원이라고 했던 남편은 사실 편의점 알바생이었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외국 여자들은 다 돈만 밝힌다며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 고향에 큰 화재가 발생해 부모님이 집을 잃었다는 소식까지.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력하게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그런데 몇 달 후 그녀가 러시아를 다녀온 뒤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온 올가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도 벌써 3년이 되었네요. 지금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남편과 딸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평화로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눈물과 감동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의 노보시비르스크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러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지만 한국 분들에게는 낯선 곳일 거예요.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겨울과 짧은 여름이 반복되는 곳이죠. 저희 가족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역 공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셨어요. 저 위로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군대에서 직업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보시비르스크 국립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했습니다. 원래 꿈은 통역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영어와 중국어를 배우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대학 2학년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던 공장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급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오빠도 군대에서 나와야 할 상황이 되었죠. 저는 학비를 벌기 위해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모스크바로 가면 일자리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기차를 탔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사흘을 달려 도착한 모스크바는 제가 살던 노보시비르스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화려한 네온사인과 높은 빌딩들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처음엔 그 속도감에 압도되어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스크바 시내의 한 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판매하는 매장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K-팝과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었어요.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K-팝 음악들 그리고 한국 화장품을 찾는 러시아 젊은 여성들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매장에 동양인 남성 한 명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중국인인 줄 알았는데 서툰 러시아어로 한국 화장품을 찾더라고요. 알고 보니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었습니다. 어머니 선물을 사려고 했는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청했죠. 저는 친절하게 제품들을 설명해 드렸고 그는 고맙다며 연신 인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정우였습니다. 31살의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모스크바에 출장을 왔다가 주말을 이용해 관광을 하는 중이라고 했죠.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손님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그가 다시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어제 산 화장품이 너무 좋아서 더 사고 싶다면서요. 사실 그건 핑계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정우 씨는 저를 다시 보고 싶어서 온 거였죠. 서툰 영어와 번역 앱을 이용해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퇴근 후에 붉은 광장을 함께 걸었고 모스크바 강변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짧은 일주일이었지만 저에게는 마법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정우 씨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우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매일 영상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고 조금씩 서로의 언어를 배워나갔어요. 저는 한국어를 그는 러시아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저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 사람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은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년 후 정우 씨가 다시 모스크바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출장이 아니라 저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모스크바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살자고요.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는 낯선 나라로 간다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정우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서울에 작은 아파트도 있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죠. 그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예상대로 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아버지는 미쳤냐며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제발 다시 생각해보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외국 남자를 따라 지구 반대편으로 간다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 뭔지 처음 알게 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결국 부모님도 제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아시고는 마지못해 허락하셨습니다. 대신 1년만 살아보고 안 되면 바로 돌아오라는 조건을 다셨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는데도 정우 씨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본 한국의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깨끗한 거리와 정돈된 건물들 그리고 새벽인데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편의점들. 러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그런데 차가 서울 중심부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기 시작하면서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들이 점점 낡아 보였고 거리도 어두워졌거든요. 정우 씨는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제가 상상했던 아파트와는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끝에 있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 반지하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은 2개뿐이었고 부엌은 거실과 붙어 있었으며 화장실은 너무 좁아서 몸을 돌리기도 힘들었죠. 정우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여기지만 곧 좋은 곳으로 이사 갈 거야. 조금만 참아줘. 저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그가 말했던 서울의 작은 아파트였나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정우 씨가 출근 준비를 하는데 정장이 아닌 편의점 유니폼을 입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는 대기업 직원이 아니라 편의점 야간 알바생이었습니다. 낮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겨우 생활비를 버는 상황이었죠. 왜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물었을 때 정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부터 사실을 말했다면 내가 올 리 없잖아. 미안해.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꼭 좋은 직장을 구할게. 믿어줘. 그 간절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상황에서 돌아갈 수도 없었고요. 설상가상으로 정우 씨의 어머니 곧 제 시어머니가 되실 분과의 첫 만남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대구에 살고 계셨는데 아들이 외국 여자를 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올라오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어머니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여자라고. 거기 여자들 다 돈만 밝힌다던데. 시어머니는 제가 알아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정우 씨 앞에서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국어를 조금 한다는 걸 아시고는 당황하셨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셨습니다. 밥을 해도 러시아 음식이나 할 줄 알지 한국 음식은 못하겠지. 청소를 해도 외국 여자들은 깔끔하지 못하다더니 하면서 트집을 잡으셨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넌 어차피 한국 생활 힘들어서 몇 년 안에 도망갈 거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정우 씨 도시락을 싸고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 요리를 배웠고 김치도 직접 담그기 시작했죠. 한국어 공부도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다워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적응하려 애쓰던 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고향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노보시비르스크 외곽 지역이 불바다가 되었고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마을도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은 무사했지만 집은 완전히 타버렸다는 소식이었죠. 전화로 어머니의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올가야 우리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배경에서 들리는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주고 있었어요.
집도 없이 친척 집을 전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바로 짐을 싸려고 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정우 씨가 물었을 때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해요. 지금 당장 러시아로 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정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가면 뭘 할 수 있어? 차라리 여기서 돈을 벌어서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그게 맞는 말인 걸 알았지만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어요. 러시아어 과외라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었죠. 그런데 이번엔 시어머니가 반대하셨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고생하는데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하고? 답답한 마음에 저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정처 없이 걷다가 도착한 곳은 동네 공원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 만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나이 지긋한 한국 여성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더니 그분이 놀라면서 외국분이세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으셨죠. 알고 보니 그분은 동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 사연을 간단히 들으시고는 센터에 한번 와보라고 명함을 주셨어요. 거기 가면 한국어도 무료로 배울 수 있고 다른 외국인 아내들도 만날 수 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베트남, 필리핀, 중국, 태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여성들이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었죠. 저도 수줍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은 정말 친절하셨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해 주셨고 실수를 해도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죠. 수업이 끝난 후에는 다른 결혼 이주 여성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베트남에서 온 띠엔 씨와 친해졌는데 그녀는 한국에 온 지 5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저처럼 힘들었지만 지금은 작은 네일샵을 운영하며 잘 살고 있다고요. 처음엔 다 힘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알고 보면 정이 많아요. 센터에서는 한국어 수업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국 요리교실, 컴퓨터 교육 그리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었죠. 저는 욕심내지 않고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나가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센터에서 통역 아르바이트 제안이 왔습니다. 러시아 관광객들을 위한 쇼핑 도우미 일이었는데 시간도 자유롭고 급여도 괜찮았어요. 저는 정우 씨와 상의한 끝에 그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못마땅해 하셨지만 정우 씨가 설득해 주셨죠.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기분은 잊을 수 없어요. 비록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 힘으로 번 돈이었으니까요. 절반은 러시아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나머지는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부모님은 네가 보낸 돈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며 고마워하셨죠. 일을 시작하면서 한국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들과 한국 상인들 사이에서 통역을 하면서 양쪽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어 실력도 빠르게 늘었어요.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조금씩 여유가 생기니 마음도 안정되었죠. 정우 씨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았는지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편의점 일을 그만두고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는데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했던 터라 제가 도움이 되었죠.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정식 직장이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되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시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드렸을 때 처음으로 미소를 보이셨죠. 그래도 나름 살림 살 줄 아내라고 하시면서요. 완전히 마음을 여신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반지하에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곳이 제법 집처럼 느껴졌어요. 곰팡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 제습기를 들여놓았고 벽지도 새로 발랐죠. 작은 화분들을 키우면서 삭막했던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우 씨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만의 공간이라는 게 좋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정우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묻자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열어보니 그동안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결혼식 자금으로 모은 돈이야. 원래는 내년에 작은 결혼식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정우 씨도 러시아 부모님 상황을 계속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비용으로 모은 돈을 제 부모님께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결혼식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 지금은 부모님이 더 급하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니에요. 결혼식은 꼭 해야 해요. 이미 1년이나 미뤘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정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잖아. 형식적인 결혼식보다 가족이 먼저야.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그 돈을 러시아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송금을 하는데 직원이 물었어요. 금액이 큰데 무슨 용도인가요? 정우 씨가 대답했습니다. 가족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정우 씨에게 제 가족은 이미 자기 가족이었던 거죠. 며칠 후 러시아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모은 거니? 너희들도 힘든데? 그때 정우 씨가 서툰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걱정 마세요. 우리 괜찮아요. 가족이잖아요. 부모님은 한국어를 못 알아들으셨지만 그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나 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우 씨가 결혼식 자금을 제 부모님께 보낸 걸 아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그 돈을 다 보냈다고. 너희 결혼식은 어떻게 하려고?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저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하면 돼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도 여자한테 결혼식은 중요한 건데. 내가 너무 야박했나?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대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되자 더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우 씨가 다니던 무역회사에서 러시아 지사를 설립하기로 했는데 정우 씨를 현지 매니저로 발탁한 거예요. 급여도 대폭 인상되고 러시아 출장도 자주 갈 수 있게 되었죠. 저는 회사의 러시아어 통번역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게 되었고요. 첫 출장을 러시아로 가게 되었을 때 정우 씨는 저와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제가 동행하는 걸 환영했죠. 그렇게 1년 만에 고향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 공항에 내리자마자 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부모님을 만난 순간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1년 사이에 부모님은 많이 늙으신 것 같았어요. 고생하신 흔적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하지만 저를 보시는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지.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갔어. 저희가 보낸 돈으로 부모님은 작은 아파트를 임대하셨더군요. 예전 집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하신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정우 씨는 서툰 러시아어지만 열심히 대화에 참여하려고 노력했죠.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가 정우 씨를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한참 후에 둘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묻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 사람이라면 안심이다. 나중에 정우 씨에게 들으니 아버지가 고맙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고 해요. 딸을 잘 돌봐줘서 그리고 어려울 때 가족처럼 도와줘서 고맙다고요. 정우 씨는 러시아어로 더듬더듬 올가는 제 인생의 선물입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화재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불에 탄 집터에는 이미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끝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도 있는 법이지. 너희처럼 말이야. 그 말씀이 맞았어요. 우리도 힘든 시작을 거쳐 이제야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러시아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시어머니가 마중 나와 계셨어요. 그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죠. 고생했어. 부모님은 잘 계시니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이 제 집이 된 것 같았어요. 그해 가을 드디어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다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시어머니가 모두 축복해 주셨죠. 러시아 부모님은 영상통화로 참석하셨는데 어머니는 화면 너머에서 계속 우셨어요. 정우 씨가 결혼 서약을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걸 버리고 저를 믿고 와줬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의 모든 것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천사 올까 사랑합니다. 서툰 한국어로 저도 대답했어요. 당신은 저에게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선물해줬어요. 이제 이곳이 제 집입니다. 사랑해요. 시어머니가 축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외국 며느리라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올가는 누구보다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 딸 고맙고 사랑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당당한 한국의 며느리이자 아내였습니다. 정우 씨 회사의 러시아 사업이 잘 되면서 우리는 반지하를 벗어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죠. 비록 전세였지만 처음으로 땅 위에 사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게 되었어요. 저도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역회사 통번역 일 외에도 러시아어 과외를 시작했고 할러 문화교류 행사에도 참여했어요.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수입이 늘면서 러시아 부모님께도 정기적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신을 한 거예요. 정우 씨는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고 시어머니는 내가 손주를 보는구나 하며 눈물을 흘리셨죠. 러시아 부모님도 영상통화로 축하해 주시면서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라고 기뻐하셨어요. 임신 기간 동안 시어머니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한국식 보양식을 매일 만들어주시고 태교에 좋다는 것들을 이것저것 가져다 주셨죠. 내 손주 뱃속에서부터 건강하게 키워야지라고 하시면서요. 그 정성에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건강한 딸이었어요. 정우 씨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고 시어머니는 우리 공주님이 오셨네 하며 연신 아이 얼굴을 들여다보셨죠. 이름은 한국 이름과 러시아 이름을 하나씩 지어 수진 안나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부모님도 손녀 소식에 너무 기뻐하셨어요. 당장이라도 날아오고 싶어 하셨지만 형편상 어려웠죠. 대신 매일 영상통화로 손녀를 보시면서 러시아 자장가를 불러주셨어요. 수진이는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이가 100일이 되던 날 깜짝 선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정우 씨가 러시아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한 거예요. 비행기표와 체류 비용을 모두 마련해서 3개월간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셨죠. 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부모님은 한국 생활을 직접 보시고는 안심하셨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구나.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어머니는 시어머니와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발짓으로 소통하며 친해지셨죠. 두 분이 함께 아이를 돌보시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정우 씨와 함께 서울 구경을 다니셨어요. 남산타워, 경복궁, 인사동 등을 둘이서 돌아다니시면서 묘한 우정을 쌓으셨죠. 언어는 잘 안 통했지만 맥주 한잔하면서 어깨동무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러시아로 돌아가시기 전날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하신 한국 음식과 제가 만든 러시아 음식이 한 상에 차려졌죠. 아버지가 건배사를 하셨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국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우 씨도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러시아 부모님 덕분에 올가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시어머니도 한마디 하셨어요.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하네요. 올가 부모님 건강하세요. 또 오세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다. 힘들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해주었다. 이제 나는 러시아인이자 한국인이다.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다. 1년 후 저희는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정우 씨가 과장으로 승진했고 러시아 사업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저는 한러 문화센터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죠.
가끔 다문화센터에서 새로 온 외국인 아내들을 만나면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처음엔 다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은 정이 많은 나라예요. 진심으로 다가가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줄 거예요. 그들의 눈빛에서 예전의 제 모습을 봅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완전한 딸로 대해주십니다. 올가야, 네가 우리 집안에 와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 덕분에 우리 정우도 사람이 됐잖아.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가 더 고맙죠. 편견을 깨고 저를 받아주신 시어머니께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가 3살이 되던 해 저희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무역을 하는 작은 회사였어요. 정우 씨의 경험과 제 언어 능력을 합쳐서 시작한 일이었죠. 처음엔 두려웠지만 서로를 믿고 도전했습니다. 첫 거래는 한국 화장품을 러시아로 수출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러시아 바이어들과 소통하고 정우 씨가 한국 업체들과 협상했죠. 쉽지 않았지만 첫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의 기쁨은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냈다는 성취감이 너무 컸거든요. 사업이 조금씩 커지면서 저희는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에도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이 관리를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은퇴하신 후였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면서 활력을 되찾으셨죠. 덕분에 노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하셨어요. 한국 K-뷰티 제품들이 러시아에서 인기를 끌면서 사업은 순조롭게 성장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한국 뷰티 문화를 함께 전파했어요. 러시아 현지에서 K-뷰티 클래스를 열고 한국식 피부 관리법을 알렸죠.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어느 날 러시아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한국인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는 러시아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한국과 러시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출연했습니다. 방송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제게 2번째 고향입니다. 처음엔 낯설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한국의 정과 따뜻함 그리고 기회의 땅이라는 것을 러시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한국에 관심이 있다는 사람들, 한국인과 결혼한 러시아 여성들,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젊은이들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성공한 다문화 가정 이야기를 다루면서 저희 가족을 취재했죠. 시어머니도 인터뷰에 응하셨는데 올가는 우리 가족의 복덩이라고 말씀하셔서 모두를 웃게 했어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과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다문화 가정을 돕는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다문화 센터에서 멘토링을 했어요. 새로 온 러시아권 여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여성들과도 경험을 나눴죠. 한국 생활 적응법, 시어머니와의 관계 개선법, 자녀 교육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젊은 여성이었는데 저처럼 남편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고생하고 있었죠.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심했고요.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주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몇 달 후 그분이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제 조언대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일자리를 구했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다고요. 선생님 덕분에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라는 그 말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수진이가 5살이 되자 저희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아이가 두 나라의 문화를 균형 있게 배울 수 있도록 1년에 2달씩은 러시아에서 지내기로 한 거예요. 다행히 사업 관계로 러시아를 자주 오가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러시아에 있을 때 수진이는 러시아 유치원에 다녔어요.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금세 친구들을 사귀었죠. 러시아어도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진짜 두 나라의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러시아 할머니 할아버지도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행복해 하셨고요. 한국에 돌아오면 수진이는 신나서 이야기했어요. 엄마, 나는 러시아 친구들한테 한국 이야기해주고 한국 친구들한테는 러시아 이야기해줘요. 나는 특별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아이가 자랑스럽게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우 씨도 러시아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이제는 일상 대화는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죠.
러시아 부모님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러시아 바이어들과도 직접 소통했습니다. 올가 덕분에 세상이 넓어졌어라고 그는 자주 말했어요. 사업도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 화장품뿐만 아니라 패션, 액세서리, 전자제품 등으로 품목을 확대했죠. 러시아에서 한국으로는 건강식품과 원자재를 수입했고요. 직원도 10명으로 늘었는데 절반은 한국인, 절반은 러시아인이었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한국 직원들과 러시아 직원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면서 일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한국 음식과 러시아 음식을 번갈아 먹었고 명절 때는 양국의 전통을 함께 즐겼죠. 작은 다문화 기업이 된 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달라는 거였어요. 제가 다문화 가정의 성공 사례로 꼽히면서 정책 수립에 의견을 내달라는 요청이었죠. 망설임 끝에 수락했습니다. 자문위원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지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죠.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안들을 했습니다. 특히 결혼 이주 여성들의 경제활동 지원에 대해 많은 의견을 냈어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들도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다행히 제 의견이 반영되어 새로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죠. 시어머니는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걸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동네 분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정부 일도 돕는다고 자랑하시곤 했죠. 처음엔 외국 며느리라고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복덩이를 데려온 거야 라고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용히 저를 부르셨어요. 올가야, 내가 처음에 너를 힘들게 했지. 미안하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저는 당황했어요.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 지난 일인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네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너 같은 며느리를 둔 내가 정말 행운이야.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지난 날들을 떠올렸어요.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 주었죠. 이제 시어머니는 제게 친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해 겨울 저희는 두 번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어요. 정우 씨는 우리 가족이 더 커진다며 기뻐했고 수진이도 동생이 생긴다며 신나했죠. 시어머니는 이번엔 내가 산후조리 제대로 시켜줄게라며 벌써부터 준비에 들어가셨어요. 러시아 부모님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또 한 명의 손주라니 정말 축복이구나. 어머니는 러시아 전통 아기 옷을 직접 만들어 보내주셨고 아버지는 나무로 장난감을 만들어 주셨어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족의 사랑은 거리를 초월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 이름은 민수 알렉산드르라고 지었어요. 한국 이름과 러시아 이름을 하나씩 가진 우리 아이들. 두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성장할 그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희는 작은 가게를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동네 상가 건물 1층에 자리한 조그만 러시아 식품점이었죠. 한국에 사는 러시아인들과 러시아 음식에 관심 있는 한국 분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회사 일이 끝나면 와서 도와주었고 저는 낮 시간 내내 가게를 지켰어요. 가게를 열던 날 시어머니가 떡을 해오셨습니다. 장사 잘 되라고 동네 분들께 나눠줘라. 시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시루떡이었어요. 러시아 전통빵과 한국 떡을 함께 놓고 개업을 알렸더니 동네 분들이 신기해하며 구경 오셨죠. 러시아 음식이 이렇게 다양해요. 다들 놀라워하셨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하루에 서너 명 오면 많은 날이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전통빵인 흑빵을 직접 구워서 팔고 러시아식 만두인 펠메니도 손수 빚어서 냉동 포장했어요. 보르시 수프 재료도 세트로 만들어 판매했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굽고 만두를 빚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도 아팠지만 제 가게라는 자부심이 있어서 힘들지 않았어요.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러 커플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러시아 음식 재료를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다들 반가워하셨죠. 가끔은 저처럼 한국인과 결혼한 러시아 여성들이 와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제가 겪었던 경험을 나누며 위로해드렸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가게에 들어오셨어요.
혹시 러시아 홍차 있나요? 조심스럽게 물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젊은 시절 러시아로 출장을 자주 가셨던 분이었어요. 그때 마셨던 러시아 홍차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요 하시며 추억에 잠기셨죠. 제가 정성껏 러시아식으로 차를 우려드리니 바로 이 맛이에요 하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은 단골이 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홍차를 마시며 러시아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탔던 이야기, 모스크바의 겨울 이야기, 러시아 사람들의 따뜻한 정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고향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러시아는 정말 좋은 나라예요. 춥지만 사람들 마음은 따뜻하죠 라고 말씀드리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셨어요. 가게에서 러시아 요리 교실도 시작했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4~5명씩 모여서 펠메니 만들기, 보르시 끓이기, 올리비에 샐러드 만들기 등을 배웠죠. 수강생들은 대부분 러시아에 관심 있는 주부들이었는데 다들 열심히 배우셨어요. 러시아 음식이 이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줄 몰랐어요 라며 감탄하시곤 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수강생이 있었어요. 딸이 러시아로 유학을 간다는 어머니였는데 딸이 가는 나라의 음식을 배워서 만들어주고 싶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성애에 감동해서 더 열심히 가르쳐드렸죠. 레시피뿐만 아니라 러시아 문화와 생활 팁까지 알려드렸어요. 나중에 딸이 러시아에서 잘 적응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수진이와 민수도 가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방과 후에 와서 숙제를 하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두 나라 문화를 배웠죠. 러시아 손님이 오시면 러시아어로 인사하고 한국 손님이 오시면 예의 바르게 인사드렸어요. 아이들이 정말 예쁘게 크네요 라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가게는 단순한 장사 공간이 아니었어요.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작은 문화 공간이었죠. 러시아 명절이면 전통 음식을 준비해서 나눠 먹었고 한국 명절에는 러시아식으로 재해석한 명절 음식을 선보였어요. 추석에 만든 러시아식 송편은 특히 인기가 좋았죠. 고구마 대신 러시아식 잼을 넣은 송편이었는데 독특하면서도 맛있다고 다들 좋아하셨어요. 동네 분들과의 관계도 점점 좋아졌어요. 처음엔 외국인이 하는 가게라며 거리를 두시던 분들도 차츰 마음을 열어주셨죠. 특히 옆 가게 사장님은 올가 씨 덕분에 우리 상가가 특색 있어졌어라며 격려해 주셨어요. 김장철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담근 김치를 나눠드리고 러시아 새해에는 러시아 전통 쿠키를 구워서 돌렸죠. 어느 날은 동네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문화 교육 주간에 러시아 문화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이었죠. 기쁜 마음으로 수락하고 아이들 앞에서 러시아 전통 의상을 입고 러시아 민요를 불러주었어요. 마트료시카 인형도 가져가서 보여주니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좋아했죠. 선생님, 러시아 말로 안녕하세요가 뭐예요? 프리벳이라고 해요.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해 겨울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러시아에서 온 관광객 가족이었는데 한국 여행 중에 향수병이 났다며 러시아 음식을 찾아 헤매다가 우리 가게를 발견한 거였죠. 따뜻한 보르시와 흑빵을 대접했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하셨어요. 한국에서 고향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들과 러시아어로 이야기를 나누며 저도 오랜만에 고향을 느꼈습니다. 정우 씨는 퇴근 후에 와서 가게 정리를 도와주었어요. 무거운 짐을 옮기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계산대를 점검했죠. 오늘도 수고했어. 많이 팔았어. 그럭저럭이에요. 하지만 오늘 새로운 단골이 생겼어요. 우리는 매일 저녁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었지만 우리가 함께 일군 공간이라는 게 의미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자주 들러서 도와주셨어요. 한국식 반찬을 만들어 오셔서 러시아 음식과 세트로 팔 수 있게 해주셨죠. 러시아 빵에는 한국 반찬도 잘 어울려라며 새로운 조합을 제안하시기도 했어요. 러시아 흑빵에 김치를 올려 먹는 걸 개발하신 건 시어머니였죠. 의외로 그 조합이 인기를 끌어서 퓨전 메뉴로 정식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한 지 3년째 되던 해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다문화 장터를 열 계획인데 러시아 부스를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죠. 이런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러시아 문화를 알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장터 준비는 쉽지 않았어요. 러시아 전통 음식을 대량으로 준비해야 했고 전통 공예품도 전시해야 했죠. 러시아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기꺼이 물건들을 보내주셨어요.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러시아 전통 인형과 아버지가 조각하신
나무 공예품들이 소포로 도착했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장터 당일 우리 부스는 큰 인기를 끌었어요. 펠메니와 보르시를 시식하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마트료시카 인형 그리기 체험도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었죠. 정우 씨는 러시아 전통 의상을 입고 손님들을 맞았는데 어색해하면서도 열심히 했어요. 프리벳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하는 모습이 귀여웠죠. 그날 한 기자분이 취재를 왔어요. 러시아 여성이 한국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막막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집이에요. 작은 가게지만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기사가 나간 후 많은 분들이 가게를 찾아오셨어요. 기사 보고 왔어요. 응원하러 왔어요. 따뜻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죠. 특히 다문화 가정 여성분들이 많이 오셔서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해 주실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 작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 무렵 수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다문화 이해 글짓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거였죠. 나의 엄마는 러시아에서 온 천사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이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 알고 있었고 그것을 극복한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는 그래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러시아 말도 하고 한국 말도 해요. 러시아 음식도 만들고 한국 음식도 만들어요. 두 나라를 다 아는 우리 엄마는 슈퍼우먼이에요.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아이의 순수한 글에 온 가족이 감동했습니다. 민수도 자기 방식대로 엄마를 자랑했어요. 유치원에서 엄마 자랑 시간에 우리 엄마는 외국에서 왔는데 김치도 담글 줄 알아요 라고 했다더군요. 선생님이 민수 엄마는 정말 대단하시네라고 하자 우리 엄마가 세계 최고예요 라고 대답했대요. 아이들의 사랑이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러시아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이번엔 석 달 동안 머무르기로 했죠. 부모님은 우리 가게를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나. 어머니는 가게에서 러시아 전통 빵 만드는 법을 직접 시연해 주셨고 아버지는 러시아 민요를 불러주셨어요. 손님들이 정말 좋아했죠. 특히 시어머니와 러시아 어머니가 함께 요리하시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어요. 말은 잘 안 통했지만 손짓발짓으로 소통하시며 김치 담그는 법과 러시아 절임 만드는 법을 서로 가르쳐 주셨죠. 두 어머니가 만드신 김치를 넣은 러시아 만두는 우리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동안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가게 단골 손님들과 동네 이웃들을 초대해서 러시아 음식과 한국 음식을 함께 나눠 먹었죠. 러시아 아버지가 아코디언을 연주하시고 시어머니가 한국 민요를 부르시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문화와 언어는 달라도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날 한 손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짜 다문화지.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함께 어울리는 거. 그 말씀이 맞았어요. 우리 가게는 단순히 러시아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한국과 러시아가 만나는 공간이었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었죠.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엽니다. 빵 굽는 냄새가 골목에 퍼지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시죠. 올가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일상적인 인사가 제게는 큰 행복입니다. 얼마 전에는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젊은 여성이 찾아왔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처럼 막막하고 두려운 표정이었죠. 저는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다 낯설고 무서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한국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나라예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선배님 같은 분이 계셔서 힘이 나요. 저는 제 연락처를 주며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죠. 며칠 전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요. 제 작은 위로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게 정말 기뻤습니다. 정우 씨는 여전히 회사 일과 가게 일을 병행하고 있어요. 힘들 텐데도 불평 한 번 없이 묵묵히 도와줍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라고 말하는 그가 있어서 저는 오늘도 힘을 낼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많지 않은 수입으로 살아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제 친정 어머니 같아요. 가끔 제가 힘들어 보이면 올까야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이야 라고 걱정해 주시고 명절 때는 올가 친정에도 선물 보내야지라며 러시아 부모님 몫까지 챙겨주세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한국의 정이 무엇인지 깊이 느낍니다. 얼마 전 수진이가 또 상을 받았어요. 이번엔 러시아어 말하기 대회였죠. 유창한 러시아어로 한국과 러시아의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대요. 상장을 들고 온 아이가 엄마가 가르쳐준 러시아어 덕분이에요 라고 했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수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반에서 인기 만점이래요. 러시아 동화를 들려주고 러시아 놀이를 가르쳐주면서 친구들과 잘 지낸다고 하더군요. 담임 선생님이 민수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다문화 감수성이 뛰어나요 라고 칭찬해 주셨을 때 뿌듯했습니다. 저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이라고. 이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가족을 이루었고 꿈을 키워가고 있으니까요. 비록 작은 가게지만 제 삶의 전부가 담긴 공간이에요. 이곳에서 저는 러시아인 올가이자 한국인 올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